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소외받고 있는 것들이 바로 자동차 관련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고점 찍고 조금 브레이크 타임 갖고 있는 건 또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 우리가 반도체 하고요, 자동차 이쪽 관련돼서는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바라봐 줘야 되는 것도 좋고요. 뭐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이 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뭐 이쪽은 그래도 항상 포트폴리오에는 넣어두어야지만 또 때가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또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골라낸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SL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리포트를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네 번째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또 나름 우리가 적당하게 수익을 냈는데 올해 2월 달에 리포트 드려서는 수익률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봐줄 때가 됐다. 사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분기 때가 조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면 9% 정도 성장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매출처가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해요. 북미 매출도 상당히 많이 있고 매출도 사실 작년도에 좀 주가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상치도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도 증가하지만 사실 P가 상당히 증가한다. 특히 이제 프라핏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P는 프라핏입니다. 이익률이 상당히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주가는요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PER도 보통 5, 글쎄요 맥스치가 한 5라고 쳐도 지금 PER 부분도 상당히 좀 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PBR도 뭐 0.6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0.89 정도까지 아니 맥스치나 1까지는 충분히 봐줘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총도 지나고 나서 다 확인해 보면 이 회사가 너무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이 종목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리포트를 드려봅니다. 자, 4월도 주말 오프라인 세미나 공지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1시부터 5시, 4시죠. 4시까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요. 내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나가서 4월 3일 날 기준으로 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도 다시 돌아와서요. SL 같은 경우 사실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실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요. 2022년도도 그렇고 해마다 매출도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상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부분 이제 영업이익도 지금 4,200억 정도대. 사실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넘어오는 구간 한번 보세요. 거의 뭐 100% 성장하는 모습인데 주가는 거의 뭐 지지부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시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PER도 7, 뭐 이 정도 됐고요. PBR도 0.7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PER 부분도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러면 2023년도 대비해서 성장률이 줄어드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되는 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가이던스가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주가가 잘 안 오른다고 해서 조금 글쎄요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요건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매수하고 있다 보면 때 되면 주가가 221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적정한 수익은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수주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매출처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내용을 가지고만 분석을 한다 해도 YOY 대비 매출이 7%, 영업이익 같은 경우 대략 뭐 8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업사이드로 볼 수 있다. 보통 평균이 8% 정도 나옵니다. 뭐 이 정도면 저는 무척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SL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램프가 주력 매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 램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그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주량을 한번 보세요. 수주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별 수주를 보면 여기 HKMC가 현대기아 모터컴퍼니입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2년도 비율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입니다. 이거 숫자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예, 이거 좀 지우고요. 2023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GM 매출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른 기타 구간에서도 매출을 좀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램프 같은 경우는 한번 라인업이 딱 갖춰지고 나면 LED 램프 라인업이잖아요. 이것도 설비를 많이 해놓고 있어야지. 또 사실은 제조업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하고 영업이익률을 많이 안 가져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단가를 갖다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부합되는 내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뭐 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뭐 한국 매출이 당연히 높은 건 당연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북미 매출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기아 있고 현대모비스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뭐 사고 나고 나면 고치고 뭐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매출도 분기별로 생각 한번 해볼까요? 1분기가 항상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기 매출이 1조가 넘는 1조 2천, 1조 3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 그 중에 램프 매출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도 뭐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지금이 가장 어떻게 됩니까? 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자동차 업황이 겨울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주가가. 자, 그러면 이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내용이 있겠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아주 안 좋아도 여기가 221선이 대충 이렇게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는 한 이 정도 돼 있고요. 여기 바로 윗단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보통 수익률 20%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봉부터 볼게요. 여기는 볼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보죠. 이 코로나 구간에 있었던 거 말고. 그럼 2023년도 우리가 가장 안 좋았던 때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 대비해서 매출도 실적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자동차 업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위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올라가서 맥스는 제가 볼 땐 4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전체적인 건 중요한 건 매크로와 환경이 같이 받쳐주면 상당히 좋은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금리나 이슈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더더욱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동차를 누가 일시불로 삽니까? 대부분 할부 금융으로 사니까 그런 쪽이 금리 인하가 떨어지게 되면 이쪽에 관련된 주가들이 상당히 크게 호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구간 같은 경우도 금리 뭐 예를 들어 추가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요. 금리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하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다시 주춤주춤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소식만 나오면 저는 4만 원은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무거워요. 또 올라갈 때는 팡팡 치고 올라가는 그런 매력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주봉입니다. 1번 보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글쎄요, 우려하거나 걱정할 내용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1월 말 주가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훼손시킬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는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 올 생각은 별로 없고요. 왜냐면 실적을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동사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주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내놓는 그런 기업이다. 본인들의 가이던스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가 크게 훼손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YY 대비해서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220의 이동평균선 아랫단에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동사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누가 봐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어떻게 돼요?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치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현국으로 보면 박스권을 갖다 형성한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35,000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31,000원, 32,000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뭐 35,000원 이 정도 구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윗단으로 업사이드로 가는 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만약에 가지고 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와서 주가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윗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 회사가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 중에 딱 하나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글쎄요 업황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 지금 네거티브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특히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요. 자, 그런데 그런 회사하고 지금 이 기업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의 매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천천히 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 때가 되면 충분히 알아봐주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쌀 때 사는 건 우리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잠깐 짧게 주식을 즐겼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대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시고 또 분석해 보시고 해서 좋은 판단 내리고 투자 여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늘 머니케어 뉴스는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드리고자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회원 가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